안녕하십니까. 갤라호른입니다. 지뢰가 무엇인지 아시지요? 지뢰는 적은 힘을 들여 무거운 물체를 들어올릴 때 무척 요긴하게 쓰이는 도구이지요. 금융시장에서도 이 지뢰가 쓰이는데요. 물론 지뢰라는 도구를 직접 사용하는 건 아니고 지뢰를 사용하는 듯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금융시장에서는 이를 레버리지라고 합니다. 금융 분야에서 레버리지는 적은 비용을 들여 대규모 자본을 운용하는 것으로 쉽게 말해 돈을 빌려오는 차입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코스피 200 선물 한 계약을 거래한다고 할 때 만약 코스피 200 선물 한 계약 가격이 1억 원이라고 한다면 투자자는 1억 원이 있어야만 선물 한 계약을 거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약 1,000만 원만 있으면 되는데요. 나머지 금액은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9천만 원을 빚내서 거래하는 것이지요. 부동산 시장에서 갭 투자를 떠올려 볼까요? 만약 아파트 한 채 가격이 10억 원이라고 한다면 아파트를 구매하려는 사람은 10억 원을 모두 준비하는 게 아니라 약 3억 원 정도만 준비하고 은행에서 4억 원을 대출받고 이 아파트를 전세 주고 세입자한테서 3억 원을 받아 나머지 금액을 충당합니다. 이런 갭 투자도 레버리지를 이용한 투자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레버리지는 선물, FX 마진과 같은 파생 상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특징입니다. 현물 거래와는 달리 선물과 같은 파생 상품은 대개 레버리지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삼성전자 주식 100주를 매수한다고 하면 삼성전자 주식 한 주를 5만 원이라고 할 때 삼성전자 주식 100주를 매수하는데 드는 비용은 500만 원이 필요합니다. 레버리지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은 것이지요. FX 마진 1낫을 거래할 때 드는 비용은 10만 달러, 약 1억 2천만 원입니다. 하지만 10만 달러를 가지고 FX 마진 1낫을 거래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자금 운용이 매우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인데요. 대부분 레버리지를 사용해 파생 상품 거래의 이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FX 마진 상품에서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비율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국내에서는 레버리지를 10배 정도 일으켜서 거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만 달러를 운용하기 위해 1,000만 원을 증거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FX 마진을 거래할 때 잊지 말아야 할 점은 거래 대금으로 10,000달러를 운용한다면 10,000달러를 거래한다고 생각지 말고 10만 달러를 운용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하는 자세입니다. 시카고 상업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해외 선물은 1계약 크기가 FX 마진의 1낫 크기와 비슷한 10만 달러 안팎입니다. 하지만 증거금의 크기는 10,000달러가 채 되지 않습니다. 시카고 상업거래소 CME에서 거래되는 파운드화 선물의 증거금은 2020년 5월 현재 2,970달러입니다. 이는 처음 거래를 시작할 때 필요한 위탁 증거금이고 한 번 매수나 매도한 포지션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유지 증거금은 이보다 적은 2,700달러입니다. 위탁 증거금은 3,000달러가 채 되지 않지만 1계약의 크기는 62,500달러입니다. 증거금보다 20배가 넘는 자금을 운용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FX 마진, 통화 선물처럼 파생 상품을 거래할 때는 투자한 증거금만 갖고 자금 규모를 생각하지 말고 실제 계약 크기를 염두에 두고 거래에 임해서 신중히 포지션을 운용해야겠습니다. FX 마진 시장의 특징 가운데 하나로 이 시장은 하루 24시간 열려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경우 오전 9시에 개장해 오후 3시에 장이 마감하는데 그에 비해 하루 종일 시장이 열려 있다는 점은 큰 매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FX 마진 시장은 월요일 아침에 장을 열어서 토요일 아침에 폐장하는데 일주일 내내 쉬지 않고 장이 열립니다. 우리가 자고 있는 동안에도 시장은 돌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물론 시장 참여자들은 일주일 내내 잠도 안 자고 거래만 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어느 한 시장이 마감될 쯤이면 다른 시장이 호가를 이어받아 개장하기 때문에 외환 시장은 24시간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월요일, 이른 아침 뉴질랜드 외환 시장이 문을 엽니다. 그 다음
차례로 도쿄, 홍콩, 싱가포르 시장이 차례로 열리지요. 아시아 시장이 문을 닫을 무렵인 오후 4시에는 프랑크푸르트와 파리를 비롯해 유럽 시장이 문을 엽니다. 그리고 오후 5시에는 런던 외환 시장이 기지개를 켭니다. 유럽이 서머타임을 실시할 때는 개장 시각이 1시간씩 앞당겨지지요. 우리한테 한밤중에는 뉴욕 시장이 열려서 시장은 하루 종일 열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선물 시장인 시카고 상업거래소는 23시간 장이 열립니다. 시카고 상업거래소는 전산장과 비전산장으로 나뉘는데 비전산장은 우리나라 주식거래소처럼 개장과 폐장 시각이 있지만 전산장은 23시간 운영됩니다. 한국 시각으로 아침 7시에서 8시는 장이 쉬는데 미국이 서머타임을 시행하는 동안에는 폐장 시간이 오전 6시에서 오전 7시까지로 변경됩니다. 이에 비해 국내 주식시장은 오전 9시에 개장해서 오후 3시에 문을 닫습니다. 정식 개장 전 동시 호가 시간이 있지만 FX 마진처럼 하루 종일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은 아니지요. FX 마진 거래에서 24시간 거래할 수 있다는 점은 거래 시간이 정해져 있는 주식시장과 견줘볼 때 상당히 매력적인 시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직장인이 직장에서 눈치 보며 주식을 거래하듯 하지 않고 퇴근 후 집에서 마음껏 할 수 있지요. 더구나 한국에서 오후와 밤 시간대는 유럽과 뉴욕 외환 시장이 열리는 시간입니다. 외환 거래의 메인 무대에서 트레이딩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열리는 시장이다 보니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그것이 바로 시장에 반영됩니다. 미국의 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그 영향력이 국내 주식시장에 반영되려면 적어도 5시간은 기다려야 합니다. 지난 2001년 9.11 테러가 발생했을 때는 테러 발생에서 국내 시장 개장 때까지 거의 12시간이란 시간 간격이 있었습니다. 재료가 곧바로 시장에 반영되면 그 순간 시장이 출렁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시장은 냉정을 되찾습니다. 주요 국가별 외환시장 개장 시간입니다. FX 마진 시장이 아니고 외환 딜러들이 거래하는 현물거래 시장입니다. 뉴질랜드 웰링턴에서 외환시장이 열리면 순차적으로 세계 주요 국가들의 외환시장이 열립니다. 그리고 어느 한 시장이 마무리할 무렵에는 다른 시장이 열려 외환 거래를 이어갑니다. 한국 시각으로 밤 10시에 개장한 뉴욕 시장이 다음 날 아침 7시에 문을 닫을 무렵이면 하루 가운데 제일 먼저 개장한 웰링턴 시장이 문을 열어 외환 시세를 이어갑니다. 이렇게 외환 시세가 24시간 계속 제공되니 FX 마진 역시 24시간 일주일 영업일 내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각각의 외환 딜러들은 아침에 출근해 오후에 퇴근하지만 시장은 24시간 돌아가고 외환 시세는 24시간 제공됩니다. 장작은 다 타버려도 불꽃은 계속 타오른다는 장자의 말을 생각나게 하는 모습입니다. 각 개장 시간을 보면 어느 시장이 폐장되자마자 다른 시장이 열리는 게 아니라 폐장 시간과 개장 시간이 겹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도쿄와 유럽 시장을 보면 도쿄장 마감 직후 파리와 프랑크푸르트 시장이 열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두 시장 중간에는 싱가포르를 비롯한 여러 시장이 있습니다. 특히 유럽 시장과 뉴욕 시장 개장 시간을 보면 두 시장이 동시에 열린 시간대를 볼 수 있는데요. 이때 거래량이 활발합니다. 아시아 시장과 유럽 시장이 동시에 열리는 오후 4시와 6시 사이, 그리고 유럽과 대서양 너머 뉴욕 시장이 동시에 열리는 밤 9시와 새벽 2시 사이에 거래량이 크게 늘어납니다. 특히 유럽과 미국 시장이 동시에 열리는 밤 9시부터는 거래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데 이때가 외환 거래의 주무대라고 할 수 있겠지요. 지금까지 켈라호른이었습니다. 이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